자, 얘들아 시작할게. 자, 우리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국학, 그리고 이제 국학과 이제 건국 준비 노력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일단 어떤 나라든지 국학은 존재해. 왜냐면 국가가 존재하니까. 그리고 보통 국학, 국가의 학문이라고 하면 국어, 그 국가의 언어가 있겠지. 그리고 역사, 그 나라의 역사, 국사. 지금의 우리가 배우는 한국사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러한 국학이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건국을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거쳤는지, 건국 준비 노력,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볼게. 자, 첫 번째 국학. 여기 뭐라 써있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신채호 선생님의 명언이지. 역사를 잊은 민족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어? 나의 과거를 알아야 내가 그 과거를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을 가지고 이제 내가 성장을 하는 거 아니겠어? 그치? 너네도 예를 들면 성적을 올려야 돼. 그러면 내가 과거에 어떤 성적이 안 좋았는지 그걸 알아야 그거에 맞게 전략을 짠 다음에 이제 성적을 올릴 거 아니야. 공부를 해서. 그치? 공부는 전략이야. 공부를 그냥 무작정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물론 그러면 성적은 오르겠지만 전략을 확실하게 짜놓고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장시간에 공부를 하면 효과적으로 이제 많은 성과를 받을 수 있잖아. 마찬가지야. 이 국가 민족도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고등학교 때 필수로 한국사를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번 1년 동안 나랑 한국사 배우면서 어차피 싫어도 무조건 배워야 돼. 너네가 한국인이라면 1년 동안 한국사를 필수로. 그러니까 그 필수로 배우는 기간 안에 이제 1년 동안 한국사 쫙 배우고 찾는 건 따고 일석이조가 되겠지? 자, 그래서 맨 처음에 국어가 나오는데 국문연구소, 조선어연구회, 조선어학회 세 개의 단체가 있네. 대표적인 게. 자, 그래서 첫 번째 국문연구소부터 살펴보면 주시경, 국어학자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지. 위대한 사람. 나도 잘 몰라. 국어쌤이 잘 알겠지. 그치? 그 다음에 뭐 지석영 등 이런 사람들이 국문을 정리하고 국어의 체계를 확립했대. 뭐 국어 문법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국어가 우리 한글이 언제 만들어졌니? 얘들아?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어.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은 15세기 사람이야. 15세기. 1453년? 뭐 그쯤에 만들어졌겠지. 그치? 자, 그런데 이 15세기에 만들어진 이 한글이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이랑 같지가 않다라는 거야. 여기 보면 여기 기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잖아. 뭐 김채린, 오서연, 뭐 김예진, 오지영, 뭐 해다 등등등 이런 한글조차도 당시 세종대왕이 만들었을 때 그 훈민정음과는 전혀 달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이 왜 존재할 수 있냐? 이러한 훈민정음 등부터 전해져 내려온 그 한글을 이 국문연구소에서 체계를 확립, 정리를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쉽게 언어를 쓰고 있는 거야. 한글 정말 쉽지 않냐? 물론 어떻게 보면 한글이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 정말 깊게 파고 가면. 근데 지금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쓰잖아. 얼마나 간단해. 그 다음에 이제 조선어 연구회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각야날을 제정했다. 각야날. 그래서 이 각야날이 지금의 뭐야? 한글날. 그리고 한글날이 언제야? 10월 9일날이 한글날이고 이때 빨간 날이니까 이때 쉬잖아. 근데 이번 연도 한글날은 무슨 요일이니? 잘 모르겠네. 토요일과 일요일이 아니길 바라긴 하는데 어쨌든 10월 9일 빨간 날 쉬는 날, 가게날 여기서 만든 거야. 그 다음에 한글이란 잡지도 발행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조선어 학회라는 거야. 조선어 학회. 여기서는 첫 번째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시도했다. 우리말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 그 표준어들을 이제 하나의 사전화 하려고 한 거야. 그런데 이게 시도야, 시도. 왜 그러냐?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1942년에 없어져. 이 조선학회라는 단체가. 왜? 조선학회 사건으로. 내가 저번에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급령? 그거 내가 1930년대 알려주면서 얘기했잖아. 그럴 것 같으면 잡아가는 거야. 그래서가 아니라. 행동은 안 했는데 얘가 그럴 것 같아. 그럼 잡아가는 거야. 독립운동 안 했는데 독립운동을 할 것 같은 거야. 그럼 잡아가는 거야. 마찬가지야. 이 조선학회 독립운동을 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끌고 갔잖아. 그래서 조선학회를 없앤 사건이 조선어 학회 사건. 아니
맞네? 조선학회 사건이지, 그치? 뭔가 헷갈리네. 오늘 내가 멘탈이 안 좋아. 내가 여기 목이 너무 아프네. 그래갖고 조금 컨디션이 안 좋긴 한데 좀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중간에 조선학회 사건으로 조선학회가 없어지면서 이 우리말 큰사전 편찬이 시도가 되었지만 완성은 못해. 그 완성은 언제 하냐? 내가 알기로는 1949년에 한글학회라는 곳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다음에 약 4년 뒤에 이게 만들어진다라고 내가 알고 있어. 완성 아니야. 시도야. 완성 아님. 완성 아님. 바뀌지 마.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표준어를 제정하고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했다. 그 중에 이 조선어 학회, 조선어 학회가 시험에 나오면 가장 잘 나오는 게 이 조선어 학회 대표자가 최현배인가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어찌해서 잡혀가. 그러면서 이제 어떤 단체가 없어져. 그리고 답을 뭐로 해놓는 거야? 조선어 학회 혹은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 해놓고, 아니면 답을 뭘로 해놔? 뭐 이런 사람이 잡아가서 뭐가 없어졌다. 그 단체에서 한 업적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요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 이런 식으로 이 조선학회가 문제가 나오니까 너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자, 두 번째, 역사. 우리 지금 역사 배우고 있잖아. 한국사 시간이야, 국어 시간이 아니라고. 그래서 국어는 많이 배울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국어를 잘 몰라. 내 전공은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역사 쫙 나와 있지. 여기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사관을 보통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 사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두 글자로 사관이라고 하는데,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잖아. 그러면 역사가 엄청 다르게 해석이 돼. 다른 역사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사람이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역사 해석은 천차만별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일제강점기 시기에 있었던 역사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야.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식민사관이 나오네. 식민사관. 식민사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그 일본이 주장한 거야. 일본이 주장한 거야. 너네 역사는 좋아 라고 했겠어? 아니지. 너네 역사는 쓰레기야. 너네 역사를 보면 너네는 식민지를 당할 만한 역사야. 그래서 식민사관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주장한 게 대표적인 게 세 가지야. 첫 번째, 정체성론. 우리가 보통 고대시대, 중세시대, 근대시대 이렇게 나누잖아. 그런데 일본이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야, 조선, 우리 일본이 너네를 지배하기 전까지는 이 고대시대에 정체돼 있었어. 그런데 말이야, 이 일본 우리가 너네를 지배하면서 너네가 발전한 거야. 그래서 너네가 근대로 올 수 있었어. 우리 때문에. 너네는 사실 고대시대의 역사가 정체돼 있었는데 말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게 정체성론이야. 두 번째, 타율성론. 너네 역사는 너네 스스로 발전시킨 게 아니야. 너네 역사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간 역사라는 거야. 그게 타율성론이야. 타율적으로 이제 역사가 바뀌어왔다라는 거지. 세 번째, 당파성론. 너네 역사는 말이야 싸움의 역사야. 너네 맨날 싸움만 했잖아. 뭐 별거 있어? 우리 조선시대 배울 때 뭘 배워? 훈구파가 있고 살인 있잖아. 이 얘네들끼리 싸웠단 말이야. 그 다음에 살인은 또 뭘로 다녀? 동인, 서인. 그래서 동인은 다시 북인, 남인. 여기는 이제 뭐 노론, 소론.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너네 맨날 싸우기만 했잖아. 너네 역사 별거 없어. 싸움의 역사야. 이렇게 우리 역사를 깎아내리는 게 바로 일본이 주장한 식민사관이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 그래? 당연히 아니야 라고 얘기했겠지. 그치? 그게 뭐야? 민족주의 사관이야.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역사 관점. 그게 민족주의 사관이고, 대표자가 신채호, 박은식이 있다. 붕당 그렇지. 자, 신채호랑 박은식은 각각 어떤 역사를 주장했냐. 신채호, 왈. 역사는 아와 아의 투쟁이다. 아가 뭐야?
아가 뭘까? 이거 한자야, 한자. 내가 한자를 써놓진 않았어. 어차피 모를 거 아니야. 아닌가? 사실 내가 한자를 잘 몰라. 이 아가 무슨 아자야? 내가 너네한테 저번에 설명했었는데 수업 시간에. 아자는 나 아자야, 나 아자. 즉, 그렇지, 나 아자. 역사는 나와 내가 아닌 비야, 내가 아닌 나와 내가 아닌 것과의 투쟁. 이게 역사래. 뭔 소리세요? 나도 잘 몰라. 그냥 얘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신청은 역사는 나와 아닌 것과의 투쟁. 그게 역사라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여러 가지 책을 쓰네.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이런 역사책을 쓰면서 우리 민족 중심의 역사관을 이끌어갔다라는 거야. 그게 신채호야. 두 번째, 박은식. 역사는 혼이다. 혼이 뭐야? 혼. 영혼.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야, 마음. 모두가 사람은 다 마음이 있지. 물론 마음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마음이 손가락에 있나? 머리에 있나? 여기에 있나? 여기에 있나? 몰라. 하지만 우리 몸 안에 마음이라는 건 어딘가 있긴 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역사라는 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야. 혼이라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일본에게 땅덩어리, 즉 몸뚱아리를 뺏긴 거야. 이 몸뚱아리는 다 일본이 가져갔어.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영혼, 우리의 혼, 이거는 아직 일본에게 뺏기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영혼이 역사라는 거야. 그래서 이 영혼을, 우리의 역사를 잘 지키면 몸뚱아리는 언젠가 다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게 박은식이 얘기한 역사는 혼이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얘가 쓴 책이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라는 거야. 한국통사. 한국의 통은 고통할 때 그 통이야. 아플 통자. 고통. 한국의 고통의 역사. 그리고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한국 독립운동 과정에서 피를 흘린 역사. 이 책을 쓴 거야. 한국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자, 그래서 신채호가 쓴 역사책 공통점이 뭐야? 외우면 좋지만 앞에 다 조선이 붙네. 그래서 뭔가 책이 나오는데 조선이 붙어. 신채호가 아닐까? 라고 의심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박은식이 쓴 책은 앞에 다 뭐가 붙어? 땡땡 땡땡. 한국이 붙잖아. 한국이 붙네? 뭔가 길어, 특히 요거. 그러면 이거는 박은식이 쓴 책이구나. 박은식 뭐라고 그랬었지? 역사는 혼이다. 이렇게 우리가 캐치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가 민족주의 사관. 이해됐지? 자, 다음. 조선학운동. 이 조선학운동은 이 민족주의 사관을 이제 계승했다라고도 하는데, 이 조선학운동은 여기 써있듯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특색을 찾아내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자. 이게 바로 조선학운동이야. 조선 사람은 조선만의 뭔가 가지고 있다 이거야.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만의 뭔가 있다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생각을 해보면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한국 사람만의 그 어떤 것,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역사야. 옛날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옛날 거를 이제 배우면서 지금을 생각하는 게 진짜 역사라는 거지. 혹시 내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정말 역사에 관심이 있거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진로를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렇다면 좀 약간 내가 지금 설명충일 수도 있지만 역사를 배우면서 그것과 동시에 그렇다면 지금은 이 질문을 항상 해야 돼. 그럼 나는 항상 하냐? 난 안 해. 나는 역사를 정말 좋아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어쩌다 보니 역사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뭐 어쨌든 자, 뭐가 있을까? 한국인이 갖고 있는 한국인만의 그 어떤 것, 뭐가 있을 것 같아? 뭐 없어? 나는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너희도 생각이 안 나니? 뭐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그게 조선화운동이야. 조선인만의 특유한 뭔가가 있다라는 거야. 그거를 유지해가면서 조선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자. 그게 조선화운동이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 정인보, 문일평도 있는데, 이 정인보라는 사람이 조선은 빨리빨리. 난 또 이 빨리빨리 보고 나보고 그냥 개소리 하지 말고 빨리빨리 수업해라. 나 이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치. 빨리빨리. 컵라면 누가 그 3분, 4분 딱 정확히 재고 기다렸다 먹어. 대충 익었으면 다 먹잖아. 그치? 뭐 어쨌든 빨리빨리 그래. 정인보라는 사람은 조선은 그 조선인 말에 얼이 있대. 뭐 얼굴?
할 때 그 어린가 봐. 그래서 이 조선의 어를 항상 유지하면서 이 조선화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나가자. 그게 조선화 운동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사회 경제주의 사학. 이거 잘 이해해야 돼. 이게 은근히 시험 잘 나와. 은근히. 자,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요거 설명할 거야. 잘 들어줘야 돼. 아, 설마요. 그래. 자, 일단 사회 경제주의라고 하면 사회주의와 경제가 합쳐진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회주의야, 사회주의. 저번에는 내가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 사회주의는 계급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거 아니면 이거야. 두 가지 계급밖에 없어.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그 두 가지 계급은 뭐냐? 자본가와 노동자야. 내가 이거 설명했었지, 그치? 자,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뉘는데, 그러면 자본가랑 노동자로 나누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야, 기준. 기준은 바로 생산 수단. 이 생산 수단이라는 게 있나 없나, 요걸 기준으로 자본가와 노동자가 나뉘는데 노동자가 너무 많잖아. 근데 노동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돈은 다 자본가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자본가가 이제 불합리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가 직접 민중이 폭력을 통해 혁명을 달성해서 자본가를 없애버리고 노동자의 세상을 만드는 게 사회주의야. 그랬을 때 자본가와 노동자를 나누는 기준이 뭐야? 생산수단. 즉, 이 생산수단이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잖아. 사회주의에서는. 그치?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고. 그래서 있냐 없냐를 이제 뭐라고 부른다? 여기 나와 있는 유물사관이라고 부르는 거야. 유물사관. 유물사관. 물건이 있을 유, 물건이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게 유물사관이야. 그리고 이 유물사관을 기준으로 이제 생산수단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사회주의에서는 자본과 노동자를 나눈다라는 거지. 그래서 유물사관은 물건이 있을 유, 물건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는 거야. 그 관점 안에서 이게 생긴 거고. 마찬가지로 다른 이제 관점에서 보면 이 유물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는 거야. 전체적인 역사를.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역사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워? 옛날을 고대, 그 다음에 중간을 중세, 그리고 근대, 현대. 보통 시기 구분을 이렇게 하잖아. 전 세계적으로, 물론 다 통일되진 않았지만 보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시대를 구분할 때는 고대, 중세, 근대, 보통 이렇게 3시기법, 이렇게 시기를 3개로 구분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시기를 구분하는데 그 기준은 뭐야? 물건이 있냐 없냐. 유물사관이야, 유물사관. 사회주의에서는. 그러면 이 고대시대는 뭐가 있어야 고대시대일까? 이게 있어야만 고대시대인 거야. 이게 없으면 고대시대가 아니야. 중세도 마찬가지고 근대도 마찬가지야. 그럼 고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이 있냐? 고대시대는 반드시 노예제라는 게 있다는 거야. 노예제. 그래서 노예제가 있으면 그 시대는 고대시대야. 근데 없으면, 노예제가 없으면 고대시대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대 노예제 시대라고 많이 부르지. 자, 그 다음에 중세시대는 뭐가 있어야 중세시대냐? 봉건제. 근대는 자본주의. 요게 있을 때 고대, 중세, 근대라고 부른다. 요게 바로 유물사관이야. 그랬을 때 이 사회경제주의 사학에서는 대표자가 백나문인데, 이 백나문이 유물사관과 보편성을 토대로, 유물사관 내가 얘기했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보편성은 뭐야? 보통 시대를 고대, 중세, 근대로 나누는 게 보편적이잖아.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일원론적 역사 발전을 주장했다. 일원론적, 하나라는 거야. 역사의 시대의 구분은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 시대로 흘러간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아까 일본이 주장했던 정체성론, 요거를 비판한 거야. 여기 써있지? 특히 정체성론을 비판했다. 아까 일본이 뭐라 그랬어? 너네 역사는 고대 시대에 머물러 있었어. 근데 일본이 와서 너네가 근대로 넘어간 거야. 너넨 정체돼 있었어. 이걸 주장했잖아, 일본이. 근데 이 백나무는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야. 이 유물사관을 토대로 고대는 노예제가 있으면 고대 시대야. 근데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일본 너네가 오기 전에도 이미 우리나라 안에는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 너네가 오기 전까지 근대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 그래서 너네가 주장하는 정체성론은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게 사회경제사학이야. 대표자는 백나문이고. 그래서 이 두 줄 설명하려고 내가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이해가 되니? 유물사관이 뭐고, 이 유물사관을 토대로 시기를 구분했을 때 고대 노예, 중세, 봉건, 근대 자본주의로 구분되는데 이걸 근거로 백나문이 뭐라고 한 거야? 일본이 주장한 정체성론은 틀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에는 일본이 오기 전에 이미 자본주의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언제? 조선 후기 때. 그래서 여기 부분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나오는 것은 실증사학. 실증, 말 그대로 실증이야. 실제, 실제로 증거될 수 있는 역사만이 역사다. 증거가 있는 역사만 진짜 역사라는 거야. 그게 실증사학이고, 대표자가 이병도, 손진태라는 거야. 실증이야, 증. 오타가 계속 나네.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역사를 주장하고, 이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진단학회라는 거야. 이게 1934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 실증사학의 대표적인 단체야. 그리고 여기 이병도, 손진태, 이 사람들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역사학계의 아버지라고 불리지. 이 이병도의 제자들이 다 지금 현재 혹은 이병도의 제자 혹은 이병도의 제자의 제자가 다 서울대학교 역사 교수로 다 있어, 대부분. 그리고 다 뭐 국사편찬위원회, 뭐 무슨 박물관 관장, 다 이 이병도의 제자 혹은 이병도의 제자의 제자가 다 먹고 있어, 지금. 그만큼 이 우리나라 역사에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하지, 이 이병도라는 사람이.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역사 관점을 총 5가지를 살펴봤네. 식민사관, 민족주의, 조선학, 사회경제주의, 실증사학. 그래서 이게 어떤 사관인지 이해를 하고 그 사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면 충분히 공부하기 좀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봤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건국 준비 노력이야. 건국 준비 노력. 잘 듣고 있지, 얘들아? 자, 일본이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미국을 선빵 때려. 미국이 이제 2차 대전 참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참가하고 나중에 소련이 참가하니까 이제 일본, 독일군이 이제 밀리면서 질 것 같아. 거의 전쟁은 그 전에 이미 결과는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일본이 질 것 같으니까 이제 일본이 패망하면 우리나라는 독립을 할 텐데 그 독립을 했을 때 어떠한 국가를 만들 것인가. 그게 바로 건국 준비 노력이야. 그래서 요걸 한번 살펴보자. 자, 그래서 일단 국가 바깥에, 국가 안에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요걸 보면 일단 국가 바깥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지. 그치? 그리고 이 임시정부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만들 거야 라는 건국강령이라는 걸 만들어. 그리고 이 건국강령의 핵심은 일단 조소왕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야. 이 건국강령 자체가. 자, 그래서 이 조소왕이라는 사람의 삼균주의가 핵심이야. 이 건국강령의 핵심이 삼균주의다. 삼균주의는 뭐냐? 세 가지 부분이 균등한 나라를 만들자라는 거야. 세 가지 부분이 뭐냐? 여기 써있지? 정치, 경제, 교육. 정치가 균등한 나라, 경제, 교육이 균등한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가 나와 있는 거야? 의무교육 이런 게 있는 거야. 의무교육.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의무 교육을 제공하자. 뭐 경제는 이제 뭐 생산시설의 뭐 국유화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야.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여기까지는 안 나오고 이 삼균주의라는 단어 자체 그리고 이 단어 자체가 뜻하는 거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삼균주의를 주장한 사람의 이름은 조성왕이라는 거 요 정도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기타 우리가 임시정부 배울 때 그 위쪽에 좌파 세력 중에 조선 독립동맹이 있었다 그랬잖아.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준비 노력을 했어. 그래서 거기도 건국혁명을 만들었는데 여기 있는 거랑 살펴보니까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아. 비슷해.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가 안에서는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1944년에 단체를 만드니 건동,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국가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건국 준비 노력을 했다라는 거. 요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부분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립을 어떻게 약속을 했는가. 우리가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독립을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잖아. 사실 우리나라는 힘이 강하지 않잖아. 근데 강대국들이 한국 독립이야. 아무도 건들지 마.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 내용이야.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카이로 회담을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하지. 카이로 회담. 1943년에 카이로. 카이로는 어떤 나라의 수도니? 카이로는 어떤 나라의 수도야? 부루마블 옛날에 많이 했으면 좀 알 텐데 모두의 마블 해도 알겠다. 요즘 모두의 마블 하나? 어떤 나라의 수도야 카이로는? 그렇지 이집트. 자 이집트에 미국, 영국, 중국의 최고가 모인 거야. 짱이 모인 거야 대통령들이. 그래서 2차 대전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뭐가 나온 거야. 한국의 독립은 어떻게 할까? 요걸 논의한 거야. 그래서 그 결과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논의한 바로 회담이 카이로 회담이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한국은 적당한 시기에 독립을 시키자라고 합의를 본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단어가 있어. 바로 적당한 시기라는 거야. 적당한 시기. 적당한 시기라는 건 도대체 언제야?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가 광복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독립인 거야? 아니면 언제? 정확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굉장히 요것 때문에 나중에 논란이 많아지긴 하는데 문제도 많이 생겨 요것 때문에. 근데 요게 왜 나왔냐? 왜 그냥 시켜주면 시켜준다고 하면 될 것이지 왜 적당한 시기라고 애매하게 설명을 해놨을까? 요거도 다 이제 배경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미국의 루즈벨트 와 이게 내가 공부한 지 좀 오래돼서 많이 좀 까먹는 것 같아. 맞겠지? 자,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개석 이렇게 세 명이 모인 거야 카이로에. 자, 그랬는데 이 장개석이 중국에서 카이로로 떠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라든지 여러 이제 간부들이 이 장개석을 찾아간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장개석 너가 카이로에 가서 미국과 영국의 대통령들을 만난다고 한다. 거기서 꼭 한국의 독립을 약속받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장개석이 그걸 듣고 뭐라고 하는 거야? 알겠다.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얘네들 만나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받아 오겠다. 라고 한 거야. 장개석은 중국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중국인 장개석이 왜 여기 가서 우리나라 얘기를 하고 있냐고. 왜냐면 이 장개석이 일단 그 윤봉길 의사에 읽었대. 중국 청년 100만 명이 못하는 거를 저 조선 청년 한 명이 했다고 완전 감탄받았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임시정부 소속이었어. 그래서 임시정부를 엄청 지원하면서 그때 중국과 우리나라의 공동의 적이 일본이잖아. 그 공동의 적을 이제 대비하는데 우리의 노력을 본 거야. 우리의 땀과 우리의 피를 본 거야. 감동을 한 거야. 그리고 중국과 함께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제 독립을 위해 노력을 한 거지.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 이제 이 장개석이 우리나라에게 특히 우리나라의 피와 땀의 감동을 받아서 반드시 이 둘을 만나서 그 약속을 받아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났어. 이 세 명이 이집트에서 만났는데 이 장개석의 얘기를 듣고 이 루즈벨트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한국 독립시켜야지 2차 대전 끝나면. 그런데 여기에
약간 반응이 안 좋았던 게 바로 영국의 처칠이었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처칠은 야 한국 별로 한 것도 없는데 2차 대전에서 걔네 뭐 잘했다고 독립을 시켜줘? 걔네 잘 모르겠는데 나는 반대야 라고 하는 거야. 당시 영국도 엄청난 국가라고. 근데 영국의 짱인 처칠이 그걸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이 루즈벨트랑 특히 이 장개석이 이 처칠을 설득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 중에 이 장개석의 와이프가 또 처칠을 설득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 그래서 결국에 이 처칠이 알겠어. 독립은 시키자. 그 대신 적당한 시기에 독립을 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처칠 때문에 얘 때문에 이제 적당한 시기에 독립 요게 나온 거야. 카이로 회담 내용이. 그래서 이 카이로 회담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논의했다. 내용은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키자. 그리고 이 적당한 시기를 영어로 하면 인듀 코스라고 해요. 인듀 코스. 가끔 지문에 가로 안에 인듀 코스 이렇게 나올 때 있어. 그러면 그 단어를 캐치해서 아 이거는 카이로 회담이구나. 우리가 많이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얄타 회담 두 번째. 1945년 2월에 미국, 영국, 소련이 모였네. 왜? 이유는 이 소련한테 그러는 거야. 2차 대전 막타를 쳐야 되는 거야.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소련이 우리 연합국 측에 미국, 영국 측에 가담해서 막타를 쳐달라. 그래서 소련이 2차 대전에 참가하는 계기가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어떤 논의가 발생하냐? 신탁 통치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발생한다. 적당한 시기에 독립을 약속하는데 그 적당한 시기는 언제냐? 독립을 한 다음에 한국이 힘이 없으니까 강대국, 미국, 영국, 중국, 소련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대신 통치에 들어가고 대신 통치를 하는 거야. 그 4개 국가가. 그 다음에 힘이 길러지면 즉 신탁 통치가 끝나는 그 시기에 독립을 시키자. 요게 암묵적으로 합의가 된 거야. 이때 얄타 회담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포츠담 회담 때는 다시 한번 카이로 회담 때 우리가 어떤 회담을 했는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 요 정도를 겪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건국 준비 노력이 우리 역사에 있었다라는 거고 그 중에 여기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카이로 회담이었다. 우리가 실제로 다른 나라에게만 의지를 하려고 했다면 중국이 이런 끝까지 독립을 우리 한국의 독립을 약속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 외국에 기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과 우리가 흘릴 수 있는 피를 다 흘려가면서까지 이제 우리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이 중국이 보았기 때문에 같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장개석이 이렇게 한국의 독립을 받아올 수 있었다는 거야. 카이로 회담에서. 자,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잘 알아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배웠고 자, 문제 풀어보고 이번 한국사 시간은 마치도록 하자. 문제 풀이. 이 다 모의고사 기출문제야. 다 내가 내는 문제 아니야. 다 국가에서 내는 문제인데 쉽게 풀릴 거야. 자, 다음 인물의 공통점. 신채호와 박은식이 나왔네. 공통점. 바로바로 풀어야지. 답 5번.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역사를 연구했다. 이게 민족 역사잖아. 답 5번.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조선사 편수회라고 나오는데 이 조선사 편수회는 뭐냐면 1920년대에 일본이 만든 역사단체야. 일본이 만든 역사단체. 그러니까 이 일본이 만든 역사단체인 조선사 편수회에서 뭘 계속 주장했겠어. 식민사관을 주장했겠지. 대표적인 식민사관은 정체성, 타율성, 당파성론. 이런 걸 주장한 단체야. 진단학회는 그 실증사학자들이 만든 거지. 그치? 다음. 없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여기까지가 한국 근대사야. 1863년 흥선대원군부터 1910년까지 즉 우리나라가 일본에 식민지 당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1910년 8월 29일이지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1945년 8월 15일 요 두 개의 역사를 통틀어서 한국의 근대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근현대사 중에 근대사를 다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945년 8월 15일부터 2020년 5월 오늘 며칠이니? 25일
벌써 5월 25일이야? 미쳤다. 1, 2, 3, 4, 5. 5개월이 벌써 지났어. 이번 연도. 진짜 한국 아무것도 없는데 5개월이 지났네. 이러면서 나이 하나 들어가면서 이제 늙어가는 거야. 진짜 인생이 너무 빠르다. 자, 인생 허무야. 벌써 5개월 지나서 너네 뭐 했냐? 5개월 동안? 너네 때는 뭐 5개월 동안 한 게 없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해. 나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5개월 동안 해놓은 게 없으면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약간 후회가 좀 되더라고. 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뭐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의 역사를 현대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여기 우리나라가 광복한 이후부터인 현대사부터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할 거야. 그래서 한국 현대사 2차 대전 끝나고 우리나라 독립을 했어. 그 광복을 한 이후에 우리나라는 어떠한 역사를 밟아왔는가 그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워보자. 알았지? 많이 흘러왔는데 자 다음 주에도 할 거야. 다음 주에 월요일날 할 거야. 월요일날 수업하고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 만나잖아. 수요일날 만나면 이제 수행평가를 중점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할 예정이야. 그래서 너희랑 나랑 실제로 만나면 수행평가 안내하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제 하도록 하고 지금 4시 한 47분 정도네. 3시. 3시 55분까지 쉬자. 자, 3시 55분까지 쉬고 통사 빨리 하고 끝내자. 알았지? 조금만 쉬어.